여러분들의 Y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저의 세미나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동기부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이것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줄 모른다면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줄 모른다면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성공적인 것들에 연결해보세요. 성공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에너지는 작동할 겁니다. 환경 설정이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의지력이 떨어지고 의욕을 잃어가고 있나요? 저도 이런 과정을 수십 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저는 항상 동기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자신만의 Y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왜 성공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성공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충전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Y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한 선명한 비전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알고 있다면 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할까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동기부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집중이 안 돼요. 동기부여가 되질 않습니다. 전 의지력이 약한가 봐요. 이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을 그런 유형의 사람으로 규정 짓지 마세요.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계획은 있지만 실행이 잘 되지 않나요? 계획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행선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어떻게 흘러가면 좋겠을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될 일들은 항상 재밌지는 않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재밌는 일보단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았어요. 마인드가 흔들리고 의욕이 떨어질 때마다 전 장기적인 목표만을 바라봤습니다. 장기적 비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저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주 선명한 비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오랫동안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성공을 위한 여정에서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겪어나가실 거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울하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쉽다고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어렵습니다. 상황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좌절하게 만들 겁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계속 전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 중요한 이유예요. 성공을 해야만 하는 간절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훗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어볼 때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말할 거리가 많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비전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싶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벅찰 겁니다. 그 인생을 갖고 싶어질 거예요. 비전을 생각할 때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변할 겁니다. 이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거예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물론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모든 성공의 요소들이 결합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운도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더 많은 시도가 더 많은 운을 가져올 겁니다. 시간을 내서 꼭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기를 바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성공을 해야만 하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무엇을 제공하는가가 아니라 왜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죠.
애플은 단지 컴퓨터 회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애플을 더욱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출시한 제품은 완전히 만족하면서 구매하죠. 같은 컴퓨터를 만들어도 왜 그들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마틴 루터킹 목사는 미국의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권 문제 때문에 고통받았던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유일한 연설가도 아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왜 그에게 매료되었을까요? 라이트 형제는 최초로 유인 비행을 발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보다 충분히 실력이 있고 충분한 자금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왜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약 3년 전에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까지 바꿔놓았어요. 애플이 됐건 마틴 루터킹이 됐건 라이트 형제가 됐건 간에 세상의 모든 훌륭한 리더들에게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소통합니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전 이것을 골든서클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의 모든 개인과 단체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100%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차별화된 가치 제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독점적인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각자의 명칭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극소수의 개인 또는 단체만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유, why. 여기서 why라는 것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의 신념은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나는 왜 아침에 일어나야만 하는가, 왜 내가 누군가를 신경 써야 하는가를 의미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행동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외부에서부터 안쪽으로 향합니다. 가장 명백한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까다로운 것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죠. 하지만 영감을 주는 리더와 단체들은 그들의 크기, 그들의 분야와는 상관없이 모두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소통합니다. 애플은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애플사가 보통의 기업들과 같다면 그들의 마케팅 메시지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저희 컴퓨터는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쉽고 편리합니다. 구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은 보통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최대한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죠. 이 행동은 구매가 될 수도 있고 투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소통 방식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들은 이렇게 소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는 것이며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방식이 제품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정보의 순서만 뒤집어 놨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때문에 구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왜 하느냐를 보고 구매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구매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당신이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를 구매하는 겁니다. 게이트웨이사는 뛰어난 평면 스크린 TV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아무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훌륭한 MP3 플레이어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구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애플사에서 만드는 MP3 플레이어는 우리는 매일 구매합니다. 심지어 애플사는 MP3 회사가 아니라 컴퓨터 회사예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무엇을 제공하는가가 아니라 왜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죠. 우리가 왓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특징이나 이익, 사실과 같은 정보를 이해하기는 쉬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행동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Y에서부터 소통할 때 우리의 뇌는 행동을 조절하는 부분에 바로 명령을 전달을 하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직관을 이용한 의사결정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실과 데이터를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죠. 하지만 어떤 특별한 말보다도 느낌이 오는 일이 있다면 사실과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곤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또 행동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을 믿어줄 사람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위해서 취직했다면 그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함께 할 사람들을 고용한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할 겁니다. 20세기 초에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열망은 오늘날의 닷컴 열기와 비슷했어요. 라이트 형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행을 시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사무엘 피에르 폰트 랭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좋은 조건들이 많았어요.
비행기구를 발명하기 위한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하버드 학위가 있었고 스미스소니언에서 일하면서 인맥 또한 넓었습니다. 거의 그 당시 모든 지식인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이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지만 우리는 라이트 형제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자전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꿈을 키워나갔고 그들 중 누구도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죠. 그들은 오직 목적과 신념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날 수만 있다면 세계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랭리는 그저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오직 결과만을 추구했어요. 부유함만을 추구했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꿈을 믿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헌신적으로 일했지만 랭리를 위해 일한 사람들은 단지 월급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성공한 날 랭리는 이 연구를 그만뒀습니다. 그는 첫 번째가 될 수 없었고 부를 얻지 못했고 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63년 여름 25만 명의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을 듣기 위해 워싱턴에 있는 한 쇼핑몰에 모였습니다. 연설을 위한 초대장도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없었어요. 그는 유일하게 연설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인권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국이 변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의 신념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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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신념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Y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사람들을 조직화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서 25만 명의 사람들이 그날 그 시간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거죠. 그들은 루터 킹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나왔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왓에 집중한 게 아니라 Y에 집중한 연설이었죠. 정치가들은 말합니다. 저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줄 12가지의 포괄적인 공약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가들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영감을 주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확실한 Y는 무엇인가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확실한 Y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는 그 Y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결과로 보여주세요.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매번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SNS에 자기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속입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결과로 보여주세요.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말만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 되보십시오. 묵묵하게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을 진행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도록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행동해보시는 겁니다. 고요함 속에서 성장해야 방해꾼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마다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기회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낼 때까지 말입니다. 조용하게 하나하나 쌓아가시고 결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건 여러분들이 SNS에 포부를 밝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면에 집중하고 실력에 집중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생각인지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해꾼만 달려들 겁니다. 집중력만 떨어질 겁니다. 그냥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열정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도 결과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말만 해서는 아무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훌륭함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결과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십시오. 행동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성장하시고 결과로 보여주세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안 될 거라고 했던 지인들, 나를 무시했던 친구들, 넌 할 수 없을 거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결과로 충격을 선사하십시오.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드러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 자주 접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실행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행력이 좋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Are you an action taker or an action faker? 여러분들은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행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까? 실행하는 척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은 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단지 순간만의 좋은 기분을 위해서일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 자체가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과정,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위안행위와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이 12월이고 몇 주 뒤에 새해가 밝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등록을 할 겁니다. 이러한 다짐들과 함께 말이죠. 살이 너무 많이 쪘어. 몸무게를 좀 줄이고 몸을 만들 거야. 새해는 관리를 좀 해보자 라고 말하죠. 하지만 결국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보통 혼자 결정을 내리고 혼자 행동을 취하며 기분이 충족되는 순간 행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만족할 겁니다. 그래도 시작은 했잖아. 3 days later, they're there 3 weeks later. 하지만 진짜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새해뿐만 아니라 3일 뒤에도, 3주 뒤에도, 3달 뒤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항상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Because their action taking is a part of a clearly defined plan. 그들의 행동은 명확하게 정의된 계획, 목적, 그리고 과정 중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겠다. 체중을 줄여서 정말로 입고 싶었던 옷을 입겠다. 그 행동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Repeated, committed action. 진짜 행동한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정해진 행동들을 반복하고 그들의 일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가 아니라 난 그냥 운동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잘 짜여진 계획, 목적, 그리고 과정의 일부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여된 행동은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속되지도 않을 겁니다. 기분이 충족되는 순간 멈추게 될 겁니다. And all he does is talk about ideas that are absolutely worthless. 세상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디어는 그저 아이디어에 머문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행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시작하든 내일 모레 시작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You must take action tomorrow.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계속해서 그 행동을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And what's the first thing they do?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멋진 명함을 만드는 겁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CEO라고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보면서 만족스러워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고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매출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며 순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행동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끝까지 하게 만드는 마인드셋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형성하라.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은 본인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또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무작정 실행에 옮기고 시간을 쏟습니다. 이러면 빠르게 시작하거나 빠르게 달려나갈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몸은 피곤해질 거고 집중력은 곧 바닥이 날 겁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형성한다면 그 얘기는 달라집니다. 정체성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형성해야 돼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건 원래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무언가가 되는 것,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리더가 되고 싶다면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어보고, 작가가 되고 싶다면 글을 써보고,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타인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생각의 전환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나 어떤 회의감을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난 그것도 몰랐고 어려운 것으로 치부해서 시도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좋은 신호예요. 새로운 리듬과 원칙을 따르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도 편하지도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낡은 패턴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좋은 결정과 좋은 결과물은 다릅니다. 월드시리즈 포커 챔피언 애니 듀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과 좋은 결과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좋은 결정은 모든 선택지와 확률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결과물로 나타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즉, 과정과 결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을 횡단할 때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이 뭘까요? 승용차보다는 비행기가 안전할 겁니다. 설사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있더라도 미국을 횡단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택한 것은 나쁜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던 작업이 원하는 반응을 얻진 못하였더라도,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작업의 과정은 훌륭했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질 좋은 결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개인에게 있어서 지속력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숙련의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물에만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은 꾸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망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일의 목적이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쇠 수리공으로부터 우리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쇠를 못 챙겨 나왔는데 모르고 문을 닫아서 문이 잠겨버린 상황이에요. 전화를 걸어서 열쇠 수리공을 불렀고 수리공은 열쇠 한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리공은 하나씩 열쇠를 넣어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성취하는 사람들은 과정에 집중합니다. 열쇠 수리공은 자신에게 한정된 개수의 열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는 맞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맞는 게 없더라도 사무실에 돌아가 또 다른 열쇠 뭉치를 들고 오면 그뿐입니다. 열쇠를 하나씩 집어넣는 데는 그 어떤 감정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이 열쇠 수리공, 자기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신경을 쓰는 것은 오직 문이 잠겨서 난처해진 손님을 도와주려는 것 뿐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프로그래머나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래머는 코드를 쓰고 버그가 생기면 다른 코드를 사용해봅니다. 그리고 버그 없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코딩을 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난치병 환자에게 한 가지 치료법을 써보고 다른 치료법을 계속 시도합니다. 효과가 있을 때까지 말이죠. 극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극본을 배우들에게 보여주면 그 대본을 재미있어하는 배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배우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은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각본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했던 위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를 통해서 의미 있는 피드백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또 어떤 의도를 갖고 했던 일들이 기대만큼 반응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상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했던 연습과 훈련, 그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목표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지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나약해서 끝까지 끌고 갈 힘이 부족하고, 하지만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것을 쟁취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확립하라. 두 번째,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결과는 별개의 일이다. 세 번째, 일의 목적을 남을 돕는 것에 두어라.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구독자님들 모두가 이기는 게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마지막 도미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크기였을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개의 도미노가 있습니다. 총 13개의 도미노가 있는데요. 각각의 도미노는 앞에 있는 것보다 약 1.5배가 큽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도미노는 높이가 약 5mm이며 두께는 1mm입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인 거죠. 반대로 가장 큰 도미노는
약 45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높이는 1m 이상입니다. 자, 그럼 이 도미노를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Ready? Boom. That was 13 dominoes. 지금 이것은 13개의 도미노지만 만약에 29개의 도미노였다면 마지막 도미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크기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미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성공에 관한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고 제작하면서 느끼는 점은 성공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한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도전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려서 성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성공에 다가가기에는 우린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하며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기에는 비교적 빠른 성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포기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지금 당장 돈이 되는 한탕주의가 만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당장 뉴스에 나오는 메타버스,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에 대한 기사들, 또 당장 돈이 될 것만 같은 스마트 스토어, 아마존, 전자책, 돈 버는 글쓰기, 이런 많은 뉴스와 강의들을 손대지 않으면 뒤처질 것만 같죠. 중요한 것은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선택한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오랫동안 쌓아오신 분들이며 그 전문성을 쌓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저기 돈 된다는 것을 모두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좀 릴렉스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이 큰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 즉 전문가가 돈을 벌게 되어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에서 해야 할 딱 한 가지를 찾기란 매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셔야 하고, 결정했다면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이며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지금 당장 넘어뜨려야 할 여러분들의 가장 작은 도미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살면서 지속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뇌가 선택과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더 이상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하기로 결정 내린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데 더욱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결정과 선택을 내리는 과정이 점차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고 유사한 행동과 패턴이 생기고 우린 이것을 습관이라고 부르죠. 전두엽의 역할은 그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샐러드가 아닌 감자튀김을 먹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감자튀김을 먹는 것이 옳은가 또는 그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감자튀김을 구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감자튀김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한번 결정과 선택을 한 후에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실행과 행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가장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겠죠.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위해 5%라는 아주 소량의 시간만을 사용하며 나머지 95%의 시간 동안은 정신적으로는 깨어있지만 판단은 하지 않는 무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의식과 자유의지는 한 마리의 개미와 같습니다. 근면성실하게 항상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죠. 지난주에 자기계발 세미나에 다녀온 사람들은 현재 열정에 타올라서 목표를 세우고 북쪽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과물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겠죠. 하지만 이 개미가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향하는 거대한 코끼리의 등 위에 있다면 어떨까요? 결국 개미가 도달하는 곳은 북쪽이 아닌 남쪽이 될 겁니다. 이 코끼리는 우리의 무의식과 같아요. 우리의 제한된 패턴, 제한된 신념과 같은 거죠. 아무리 개미가 열심히 발버둥을 쳐봐도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코끼리의 등 위에 올라서 있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긴 힘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처한 환경에 영원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경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항상 먼저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코끼리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됩니다. 이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것들을 그만 가져오세요.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며 우리의 신체는 환경에 적응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선택하지 않아요. 오직 환경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체육관을 가든 맥도날드를 가든 우리의 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적응할 뿐입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프로그래밍을 자꾸만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의 마인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2가지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매스미디어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뉴스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보도하며 여러분들의 이목을 다른 것들로부터 뺏어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뉴스와 신문을 17년 동안 잘 보지 않았어요. 17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CNN에서는 같은 뉴스만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같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긍정적이고 싶다는 것, 이것은 담배를 피우면서 건강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신문과 뉴스를 보지 않는다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알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집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사건에 지배당하고 말 겁니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이려고 노력해봐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어느새 그 말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족 중에서도 분명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가족은 사랑하고 친구들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2번째, 좋은 것들은 안으로 들이세요. 팟캐스트, 영감을 주는 인터뷰, 책 등등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기부여학과는 필수겠죠. 매일매일 아니면 최소 한 주라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모두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선택해놓은 환경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3번째,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세요. 하루는 저에게 시간관리 스킬을 배우고 싶어하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인 코치라면 그들에게 시간관리 스킬을 알려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와 대화한 지 2분 만에 본질적인 문제가 시간관리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의 진짜 문제는 거절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였고, 사람들에게 거절을 하지 못해서 예스만을 외치다 보니 스케줄러에는 계속해서 일정이 생기고, 그래서 그는 시간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5%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을 세팅하는 데 사용하신다면 무의식이 지배하는 95%의 시간 동안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 세팅이 필요할까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햄버거를 주문할 때 재료들을 직접 고르고 선택하는 것에 익숙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메뉴를 고르는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최근에는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추가 재료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 과거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아직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한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 세팅이라는 것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면 어떤 환경을 세팅해야 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저것 모두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방에 있는 가구의 위치를 몇 번이나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 최상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가장 일이 잘 되면서도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을 결국에는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찾다 보면 본인만의 색깔을 또 본인만의 행복을 결국에는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 공포, 불안, 자기 혐오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제가 주어지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MRI 연구실에 찾아가서 미루는 사람들의 뇌와 미루지 않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서 비교해봤습니다. 두 사람의 뇌는 모두 합리적인 의사결정자가 존재했어요. 하지만 미루는 사람들의 뇌에는 순간적 만족감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이 원숭이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간적 만족감 원숭이는 이것을 방해하죠. 이 원숭이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말하죠. 아,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연예인들 가십거리나 읽자고. 요새 이게 재밌다던데? 그리고 냉장고로 가서 뭐 새로운 게 없나 하고 둘러보다가 유튜브에 가서 귀여운 동물 영상을 보면서 한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해야 할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무래도 내일 하는 게 좋겠어. 내일 진짜 완벽하게 끝내보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순간적 만족감 원숭이는 오로지 현재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녀석이에요.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두 가지 뿐입니다. 쉬운 거, 그리고 재밌는 거. 여러분들이 동물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아지로 태어나서 평생을 쉽고 재미있는 것만 하면서 지낸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일 겁니다. 하지만 이 원숭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잘 자고 잘 먹고 잘 번식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 부족시대에서는 이것만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족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선진 문명의 시대지만 원숭이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존재하는 거죠. 미래를 꿈꾸게 해주고 큰 그림을 그리게 해주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할 필요가 있는 합리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때에는 쉽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게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낼 때 말이죠. 원숭이가 좋아하는 일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일을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좀 더 큰 뜻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갈등은 이때 발생하죠. 일을 미루는 사람에게는 매번 이런 식으로 갈등이 발생해요. 이 주황색 부분은 쉽고 재미있는 일만 생기는 구역입니다. 전 이곳을 암흑의 놀이터라고 불러요. 보통 이 놀이터에서는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가 활동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여가 활동을 할 때가 아닐 때에도 여가 활동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노는 것이 마냥 재밌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놀 자격이 없는 걸 알면서도 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 공포, 불안, 자기 혐오 같은 것들입니다. 이 감정들은 모두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줄 수호천사가 존재하죠. 그것은 바로 패닉 몬스터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이 몬스터는 평소에는 활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을 때, 경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이 생길 것 같을 때 갑자기 깨어납니다. 이 원숭이는 유일하게 이 몬스터를 무서워해요. 최근까지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6개월 전 저에게 테드에서 연락이 왔고 강연에 초청했어요. 당연히 저는 하겠다고 말했죠. 마음속은 항상 테드 강연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수락하자마자 제 머릿속에 있던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나타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수락한 건지는 알고 있지? 다른 것도 아니고 테드야, 테드. 오늘부터 바로 강연 준비를 시작하자.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원숭이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그래, 뭘 해야 될진 알고 있지. 근데 지금은 인도가 갑자기 궁금해졌어. 구글맵을 켜서 2시간만 놀고 하자. 그 정도는 괜찮잖아, 안 그래? 그래서 그날은 그걸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6달이 4달이 되고 2달이 되고 1달이 되어서야 깨달았죠. 테드 웹사이트에 제 얼굴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랬더니 누가 깨어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패닉 몬스터였어요. 제 머릿속에 모든 시스템이 난리가 났고 패닉 몬스터를 무서워하는 원숭이는 나무 위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야 드디어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주도권을 잡고 강연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일을 미루는 사람의 시스템입니다.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는 있어요. 몇 년 전에 저는 이것을 주제로 블로그를 썼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수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간호사, 은행가, 화가, 공학자뿐만 아니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죠. 그들은 저에게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놀랐던 것은 블로그의 글은 가벼운 어조로 썼는데 이메일을 보낸 분들은 정말 진지한 어조로 썼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일을 미루는 것 때문에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틀어졌는지 토로했으며 답답해했어요. 전 이것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도 결국 효과가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호소할까? 왜 이 사람들이 암흑의 놀이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통해 제가 알게 된 것은 두 종류의 미루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예시는 모두 데드라인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데드라인이 있을 때는 일을 미루더라도 단기간만 미루게 됩니다. 패닉 몬스터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기한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만약에 예술이나 사업 분야 같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마감 기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나서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직업적인 것들 이외에도 기한이 없는 중요한 일들은 많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 운동하는 것, 건강을 돌보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마감 기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닉 몬스터가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며 영원히 미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조용히 혼자서 괴로워하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점점 불행해집니다. 마치 본인이 자기 삶의 구경꾼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꿈을 향해서 출발도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데드라인이 없을 때 원숭이가 마음껏 활개를 친다는 거예요. 자, 이 달력을 한번 주목해주세요. 우리에게 90년의 인생이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한 주마다 한 개의 상자가 주어지게 되죠. 이제 우리에게는 상자가 별로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상자를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달력을 보면서 유심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작 인생에서 미루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말이죠. 누구나 인생에서 무언가를 미루고 있을 겁니다. 미룰 땐 미루더라도 일을 미루게 하는 원숭이를 항상 의식하면서 미뤄야 해요. 그게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일을 미루는 사람에 속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원숭이를 의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강의는 테드에서 4,700만 조회수가 나왔던 유명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서 미루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험기간이 코앞에 있으면 정말 모두가 초능력을 발휘했잖아요. 맞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동기부여학과 멤버십 서비스를 오픈해서 구독자분들께 어떤 혜택을 더 많이 나눠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제 멤버십을 오픈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다 보니까 3, 4개월이 그냥 훅 가버리더라고요. 심지어 모든 자료를 준비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건데 뭔가 완벽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저도 일을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질러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 만에 3분께서 가입해 주셨고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시더니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서둘러서 서비스를 정비해야겠다. 이때가 바로 저에게 패닉 몬스터가 나타나는 순간이었어요. 이 영상은 사실 너무 유명한 영상이라서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다시 보고 행동으로 직접 옮겨보니까 강연의 내용을 몸으로 직접 흡수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밀어넣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친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친구에게 10만 원을 맡겨놓고 내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그 돈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뜨리는 것은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너무 바쁘고 단순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인생이 바쁜 게 아니라 바쁜 인생을 선택하신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거 통제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들의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고 특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하거나 그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제가 만나는 기업가들은 저에게 SNS 좀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신경도 안 씁니다. 거기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든 간에 전 앞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써야 될 에너지의 일부를 거기에다가 소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주어지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고 저는 그 에너지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에 잘 분배해서 쓰고 싶어요. 열역학 법칙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는 있어요. 저는 밤 11시가 되면 지쳐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주어진 에너지를 100%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항상 고민합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기업가들에게 에너지를 보는 것을 돈을 보는 것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고요.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고 분산해야 하고 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자고 16시간을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13시간 동안 산만해지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이 훈련의 법칙은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우리가 그 자체를 잘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계속해서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산만해지려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산만해진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산만하게 만드는 거야. 정말인가요? 아니죠. 기술은 나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우리가 잘만 사용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매 순간 알림이 오고 매 순간 그 알림에 반응을 하고 핸드폰을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산만함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집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하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인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각입니다. 이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를 둥둥 떠다니는 빛이 나는 어떤 덩어리라고 생각해보세요. 다음으로 생각은 수많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방대한 공간이라고 상상해보십시오. 생각을 예로 들면 화, 질투, 음식, 섹스, 행복, 즐거움, 과학, 예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라는 것은 이 수많은 생각 안에서 원하는 어느 곳이든 옮겨 다닐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인식이 생각의 어떤 특별한 부분에 도달하면 그 부분을 환히 밝혀줍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의식하게 되고 하루 종일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 인식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물건에게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계속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 인식을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에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훈련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것이 몰입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대화하는 매 순간마다 그 인식이라는 빛이 나는 덩어리를 그 사람에게 머물게 해보세요. 더 많이 연습할수록 몰입을 더 잘하시게 될 겁니다. 다른 것들의 집중을 분산시키지 말고 그분들에게만 몰입해보세요. 만약에 하루에 2시간 동안 배우자와 대화를 할 시간이 있다면 몰입을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 겁니다. 아이랑 대화하는 매 순간, 친구와 대화하는 매 순간 집중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날이 갈수록 산만해질 겁니다. 한 번에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방법을 익히십시오. 이 훈련을 모든 일상에서 습관화해보세요. 이 훈련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보세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한 번에 단 한 가지만 집중하십시오. 이 세 가지의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모두 손 들어보세요. 거의 100%일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 80%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전에 하는 일도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가장 먼저 본다는 거죠. 이런 행위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방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십 개가 넘는 알람들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서 수십 가지의 해야 할 일들을 순식간에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차라고 가정했을 때 눈을 뜨자마자 시속 0km에서 100km로 달리라고 재촉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습관을 고치는 것,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는 것.
한 연구에서 말합니다. 음식의 조각들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16번에서 32번은 씹어야 한다고 말이죠. 씹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음식은 여러분들의 소화 시스템을 과활성 모드 상태로 만듭니다. 신체의 모든 에너지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만 사용하게 될 거고 다른 데에 쓸 에너지는 없어질 겁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졸립고 피곤하고 무기력감을 느껴서 업무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 말이죠. 효율성과 생산성을 생각한다면 음식을 충분히 씹고 삼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는 것.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깬다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죠. 팀 쿡은 새벽 3시 45분에 기상하고 리처드 브랜슨은 5시 45분에 기상하며 오바마는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침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싶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일찍 잤을 때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은 달라요. 따라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깨어난 후의 시간을 리드해야 합니다. 알람 소리에 깨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또 어떤 옷을 입을지 급하게 결정하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몸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일 것이며 마음이 아주 급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가득 찬 버스나 지하철에서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속으로 욕도 하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 직면했다면 이미 굿모닝은 물 건너간 거죠. 승려들은 알람 소리에 깨지 않고 자연 소리에 잠에서 깬다고 합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낙엽이 굴러다니는 소리 등등 말이죠. 잠을 충분히 잤다면 눈을 감고도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연 소리가 없다면 냉장고 소리, 에어컨 소리, 창문 밖에서 나는 사람들 목소리를 느끼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그러기 위해선 일찍 잠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깨어난 후의 시간을 떠밀리듯이 보내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보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음식을 충분히 씹고 삼키기. 두 번째,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확인하지 않기. 세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저는 단 하루만 실행해봤는데도 마음이 느긋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